자,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 일반적인 승용 자동차가 뭐 거의 다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뭐 무난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고 우리는 세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리무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칸막이를 뒀고 약간의 폭이 좀 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쿠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스포츠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떤 스타일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어때요? 여기까지는 앞에 있는 세단 형태하고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뒤로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떡 떨어지고, 여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도어가 이렇게 있죠? 도어가. 보통, 도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도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차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도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문을 열고 차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도어라고 하고, 자, 여기 이제 뒤에 트렁크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 트렁크라고 하는 부분은 이 트렁크 공간으로 해서 차실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얘는 도어입니까? 아닙니까? 도어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런 타입 같은 경우는 4도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좌측에 문짝 2개, 그 반대쪽에 문짝 2개에서 도어가 총 4개죠. 그래서 4도어라고 하고, 우리 가끔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뒷공댕이가, 뒤 트렁크 부분이 없는 것들 있죠. 이런 형태의 자동차를 우리는 해치백이라고 합니다. 해치백. 그러면 이 해치백 같은 경우는 트렁크가 어떻게 열립니까? 이렇게 열리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안으로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렇죠. 도어라고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해치백 스타일 같은 경우는 도어가 몇 개입니까? 그렇죠. 5도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쿠페 형태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도어가 2개밖에 없습니다. 2개. 2개밖에 없는 것들. 이런 형태를 보고 우리는 투도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런 형태고, 우리는 자, 여기서 여기 앞쪽에 있는 여기 지지부가 있죠. 지지대가. 가운데가 지지대가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끝에가 지지대가 있죠. 자, 여기 앞에 있는 요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A필러 이렇게 이야기죠. 필러. 가운데 있는 것은 B필러, A필러, B필러, 자, 얘는 C필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는 앞쪽에 있다라고 해서 프론트 필러,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센터 필러,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다라고 해서 리어 필러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A 필러, B 필러, C 필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A 필러라고 안 하고 프론트 필러, 센터 필러, 그 다음에 리어 필러 이렇게 해서 각각의 명칭을 달리 쓰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전형적인 쿠페 형태에서는 필러가 있어요? 없어요? 뭐가 없는 거죠? 그렇죠. 센터 필러가 없습니다. 얘는 가운데 센터 필러가, 이게 그냥 A 필러고 얘는 B 필러, 또는 프론트 필러, 리어 필러. 뭐가 없다? 그렇죠. 센터 필러가 없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건이라든가 또는 하드탑 뭐 등등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버스라든가 트럭, 뭐 특수 용도차, 특수 장비차 뭐 등등이 있습니다. 자, 8페이지 보면 법규상에 분류해갖고 승용자동차의 경형이냐 소형이냐 중형이냐 또는 대형이냐, 그 다음에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쭉 있죠.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언젠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출제 문제로. 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승용자동차 유형별 세부 기준 해갖고 나오는데, 요것도 그냥 참고해서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챕터 2 1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동차의 기본 구조에서 나오죠. 자, 차체, 사람이나 화물을 싣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면 차체라고 하면 바디를 얘기하겠죠. 바디. 사람이나 또는 짐을, 화물을 실는 그런 공간을 보고 우리는 차체라고 하고, 거기에는 샤시 프레임과 샤시 프레임식과 일체 구조식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뭐 어떤 특정 차량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은, 포터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포터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뒤에 적재함을 드러냈다라고 보자고요. 적재함 드러내고 앞에 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운전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드러내면 큰 뼈대가 남아요. 큰 뼈대. 이런 타입을 보고 우리는 샤시 프레임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비해서 우리 승용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뭐 이것저것 다 떼어내면 그냥
프레임하고 바디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의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모노코크 바디 또는 일체 구조식 바디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근데 이제 서로의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뭐 너무 깊게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뼈대가 있고 그 위에다가 어떤 장치를, 뭐 우리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장치를 위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적재함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차량을 조립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프레임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 어떤 바디와 프레임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바퀴 연결하고 뭐 전부 다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일체 구조식 또는 모노코크 바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샤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바디를 뺀 그 나머지 부분들. 엔진도 있을 테고요. 그죠? 각종 전기 장치를 연결하는 뭐 배터리라든가 기타 등등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자, 자동차가 주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엔진에서부터 바퀴까지 동력이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동력 전달 장치라든가. 그 다음에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어떤 임의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조향이 돼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조향 장치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감은 뭐합니까? 때로는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쓰기 위한 어떤 제동 장치 또는 승객의 어떤 승차감이라든가 또는 화물을 어떤 보호할 목적으로 현가장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거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크게 자동차는 두 가지로 나눈다는 얘기죠. 뭐하고 차체하고 셰시하고. 차체는 바디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셰시라고 하는 것은 그 바디에다가 각종 엔진이라든가 동력 전달 장치, 현가장치, 제동장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부속 장치가 붙겠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셰시라고 한다. 크게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셰시라고 하는 것은 또 따로 이야기하면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 자동차를 큰 틀로 얘기하면 바디와 셰시로 분리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물론 엔진이라든가 동력 전달 장치, 그다음에 현가 장치, 기타 내부 구성 장치들은 뒤에 가서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 지금 시간은 전체 큰 틀 아웃라인만 잡아보자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동차의 재원이 있습니다. 개요를 보니까 전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전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동차의 중심면과 접지면을 평행하게 측정했을 때 부속물을 포함한 자동차 양 끝단 최대 길이.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죠. 전장이라고 한다. 전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폭. 전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동차를 정면에서 쳐다보면, 정면에서 쳐다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버스라고 봅시다. 버스. 자, 이렇게 해서 전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버스의 폭을 얘기하겠죠. 정면에서 봤을 때. 응? 자동차를 정면에서 봤을 때, 좌우 폭을, 최대 폭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죠. 전폭이라고 하죠. 거기에 사이드 미러를 어떻게 한다? 그렇죠. 제외합니다. 사이드 미러는 빠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전고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러면 전고는, 그렇죠. 여기서부터 제일 높은 부분까지 요 높이가 있겠죠? 높이. 그렇죠? 자, 이 높이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고라고 하고, 얘는 아까 뭐라고 했었습니까? 전폭이라고 했었죠. 전폭. 자, 뒤로 한번 더 넘어갑시다. 축거라고 하는 말 나오네요. 축거라고 하는 것은 제일 앞축부터 해서 제일 끝 뒤축까지. 뭐예요? 축이 뭐야? 이게 앞축이라고 하죠. 이건 뒤축. 그래서 앞바퀴 축과 뒷바퀴 축, 여기서부터, 그렇죠. 여기까지 바퀴의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이 거리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죠. 축거라고 합니다. 축거. 그 다음에 윤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퀴륜자를 씁니다. 바퀴륜자. 자, 여기 앞에서 봤을 때 바퀴 접지면의 중심, 이쪽 바퀴 접지면의 중심, 요 사이 거리 나오겠죠? 요 사이 거리.